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 두이입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의뢰를 해결해보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쇠맛 나는 느낌으로 꾸며주세요 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함께 의뢰를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first.psd라는 예제 파일을 열면 이렇게 검은 화면에 흰색 글자가 있는 파일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라는 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레이어라는 탭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맨 위로 올라가셔서 창, 레이어 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라는 탭이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이 쭈루루룩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층층이 쌓인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자를 쇠맛 나는 느낌이 나도록 의뢰 내용을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작업할 레이어를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first라는 글자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1st라는 이름의 요 레이어를 찾아주세요. 어떤 레이어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 왼쪽에 있는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아, 이 레이어구나 하고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흰색 글자는 우리가 만들 크롬 스타일 텍스트의 바탕이 될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둔 채로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효과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커맨드 J 키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운데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first 복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우리는 이 글자의 효과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 글자의 흰색 면은 안 보이게 하고요. 우리가 입히는 효과만 뿅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레이어 창 맨 위로 올라가시면 채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0%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흰색 글자의 면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입힌 효과만 예쁘게 보이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채우기 값 0으로 내렸는데 여전히 흰색 글자가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레이어를 복사했죠. 원본 레이어에 흰색 면이 보이는 것 뿐이니까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이 세팅을 완료한 레이어에 효과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름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경사와 엠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체크 표시만 누르면 메뉴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와 엠보스라는 이름을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 경사와 엠보스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크롬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사와 엠보스라는 효과를 다양하게 쓰면서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가는 스타일의 작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스타일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스타일은 내부 경사라는 메뉴로 잡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스타일이 외부 경사라는 것으로 돼 있으면은 글자 바깥쪽이 움푹 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경사라는 항목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은 다른 걸 선택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요.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매끄럽게라는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거칠게 깎기, 부드럽게 깎기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은 크롬 글자, 입체적인 글자를 만들기 위해 입체감의 틀을 잡아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광택 윤곽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은 되게 독특한 다양한 그래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있는 그래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그래프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글자에 입체감을 주는 모양이 쇽쇽쇽쇽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체감의 틀을 주기 위해 첫 번째 그래프를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뭔가 글자가 올록볼록 튀어나온 모양이 되었죠.
다음으로 이 글자가 얼마나 튀어나오게 할지 조정하기 위해서 깊이와 크기라는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올록볼록한 것을 얼마나 크게 할지 얼마나 깊게 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와 크기 값을 자유롭게 당겨보시면서 나는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하시는 세팅 값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시도해 봤는데요. 깊이는 한 200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크기는 조금 더 크게 84 정도의 값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모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랑 세팅 값 다르게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 자유롭게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여기 중간에 있는 각도와 높이라는 항목을 살펴볼 텐데요. 각도와 높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음영의 모양이 슉슉슉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세팅하셔도 되는데요. 세팅 값을 각도는 110, 높이는 42 정도로 이런 모양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각도의 그림자가 진 모양이 가장 예뻐서 이렇게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밝은 영역 모드, 그림자 모드라는 부분을 세팅해 볼 텐데요. 밝은 영역 모드는 말 그대로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빛나는 밝은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림자 모드는 빛이 들어오는 반대편에 그림자가 지는 곳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 불투명도 값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글자가 하얗기 때문에 지금 이 밝은 영역 모드의 불투명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높게 이렇게 88 정도로 세팅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림자 모드의 경우는 그림자가 조금 진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68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에 입체감을 주는 작업이 끝났다면 엔터 눌러서 나가줄게요. 그 다음으로 이 경사와 엠보스 기능을 여러 번 사용해서 입체감을 겹겹이 쌓아 올려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J, 커맨드 J 키를 눌러서 아까 경사와 엠보스라는 효과를 준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창에 이렇게 first 복사이라는 이름의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경사와 엠보스라는 이 효과 이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레이어 스타일 창이 다시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체감의 모양을 바꿔서 또 다른 모양으로 쌓아 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과 값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부에 있는 광택 윤곽선이라는 옵션을 만져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만났던 이상한 그래프들이 쪼로로록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쯤에 있는 요 그래프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링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을 누르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입체감의 모양이 휙휙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랑 아예 다른 모양이 되었죠. 이번에는 깊이와 크기 값을 조정할 텐데요. 먼저 크기를 좀 커다랗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크기 값을 슉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입체감이 좀 더 볼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깊이도 한번 조정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깊이를 살짝 얕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해요. 살짝 낮춰서 한 74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다란가 싶어서요. 지금 25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230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밝은 영역 모드, 그림자 모드 여기를 다시 한번 세팅해 줄 텐데요. 밝은 영역 모드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저는 이 음영의 그림자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금 더 올려서요, 한 84 정도로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입체감을 2번 정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벌써 뭔가 메탈 느낌의 풍선처럼 독특한 모양의 글자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크롬 글자를 만들 때는 경사와 엠보스 값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행할 작업은요, 입체감을 쌓아 올리기보다는 글자의 가장자리를 유리 느낌이 나도록 코팅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와 엠보스의 또 다른 기능 값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커맨드 J,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 주시고요. 레이어 창에서 경사와 엠보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스타일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내부 경사라는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엠보스라는 항목을 클릭해 줄게요. 엠보스라는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몽글몽글한 유리로 글자가 코팅된 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아까랑 똑같이 광택 윤곽선 항목을 만져주도록 할 텐데요. 입체감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었죠.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볼록하게 꺼진 느낌의 요런 그래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까랑 똑같이 깊이와 크기 항목을 조절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가장자리를 유리처럼 코팅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항목을 조금 더 낮춰주겠습니다. 크기 항목을 한 62 정도로 이렇게 좀 더 글자에 딱 붙여서 좀 더 작게 세팅해 보도록 하고요. 이 유리 코팅된 느낌이 조금 더 깊게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살짝 아까보다는 더 깊게, 너무 깊으면 또 이상하기 때문에요. 한 220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밝은 영역 그리고 그림자 모드의 불투명도를 조정해 줄게요. 그림자 모드의 불투명도를 먼저 조정해 볼 텐데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미지가 살짝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 그림자가 세게 먹히면 글자가 너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낮춰서 요렇게 14% 정도로 낮게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엠보스라는 스타일을 이용했더니 글자가 유리에 코팅된 것처럼 예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유리 코팅 한 번 더 먹여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J, 커맨드 J 눌러서 레이어 한 번 더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서 경사와 엠보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광택 윤곽선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우리가 아까 썼었던 그래프죠? 요 친구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모양으로 유리 코팅이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깊이, 크기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의 유리 코팅을 잡았다 보니까 깊이가 조금 더 깊게 강렬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이 값을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750%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깊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그 유리 코팅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크기 값도 살짝 조정해 볼 텐데요. 깊게 세팅 값을 잡았으니까 크기는 조금만 작게 잡아 볼게요. 지금 62로 되어 있는데 살짝 낮춰서요. 한 46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낮춰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와 깊이가 너무 둘 다 커다라면은 입체감이 조금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밝은 영역 모드, 그림자 모드 불투명도를 조정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유리에 빛나는 부분이 좀 더 강렬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아예 끝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슉 밝은 영역 모드의 불투명도를 한번 이렇게 끝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광택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죠? 그림자 모드는 이대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남겨놓고 엔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엔터. 자, 이렇게 엔터를 누르니까 유리 코팅이 된 느낌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의 입체감을 올려주고 가장자리에 유리 같은 느낌의 코팅을 입혀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크롬 스타일, 쇠만 느낌이 나는 스타일의 글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줄 예정입니다. 바로 정말로 쇠 느낌이 나는 광택을 한번 입혀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광택을 입히는지 간단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J, 커맨드 J 눌러서 레이어 복사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창에 아까랑 똑같이 경사와 엠보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경사와 엠보스 메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와 엠보스 옆에 있는 이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세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틴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는 세틴이라는 항목은요, 글자에 광택을 입혀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광택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윤곽선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만져주어야 합니다. 여기 화살표 톡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이 그래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여기 반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처럼 반전 항목이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덜 어두운 모양이 되었죠. 반전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너무 어두운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광택의 거리, 크기, 각도, 불투명도 요 4가지 값을 조정을 해줄 텐데요. 먼저 거리 값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거리 값을 좌우로 당겨보시면 이렇게 광택의 모양이 슉슉슉슉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리가 너무 크면은 글자가 좀 우글우글 이상해지죠. 조금 낮춰서요. 한 26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의 경우에는요. 크기가 너무 커다라면은 글자가 역시 좀 우글우글하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살짝 낮춰서요. 한 27 정도의 값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 해보시면은 이 광택의 각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모양 괜찮았어서 그대로 90도로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도 값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보다 광택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값을 조금 더 올려서요. 한 70%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세팅이 완료가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에 광택, 그리고 테두리에 유리 코팅, 글자 면의 입체감까지 크롬 글자를 만드는 작업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정체불명의 레이어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짝 소개해 드리는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레벨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벨이라는 친구의 눈을 이렇게 톡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이라는 친구는요, 이미지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덜 어둡게 미리 세팅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레벨이라는 효과를 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그레이디언트 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눈을 탁 켜주시면은 신기하죠? 흑백이었던 글자에 갑자기 색이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색을 칠하는 기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레이디언트 맵은요, 매핑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포토샵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요, 글자에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는 살짝 스킵해 보도록 할게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색조채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감을 자유롭게 조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조금 더 푸르른 느낌으로 이렇게 색감이 조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기 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의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이름 그대로 이미지가 조금 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효과의 설정 값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 밝기 대비라는 항목에 썸네일이 있죠. 여기 썸네일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이렇게 밝기 값, 대비 값 이런 식으로 어떤 설정 값인지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글자를 크롬 스타일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의뢰인 분께 이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어떤 수정 요청 사항이 왔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좀 더 볼록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롬 스타일의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의뢰인 분께서 글자를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면이 되게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죠. 메인 면이 좀 어둡기 때문에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좀 움푹 파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덜 볼록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체감의 느낌을 좀 더 수정해서 이 면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입체감의 느낌을 한번 수정해보는 그런 방향의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파일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레이어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 쭉 내려가시면은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경사와 엠버스 효과를 입혔던 친구는 입체감의 틀을 잡아주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위에 있는 first 복사 2라고 써져 있는 이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이 친구가 입체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네요. 이 친구를 조금 수정해서 이미지를 좀 더 볼록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 값을 수정해야 되니까요. 이 레이어 창에서 경사와 엠보스라고 써져 있는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체감의 모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디를 만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광택 윤곽선이라는 이 그래프를 가장 먼저 만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광택 윤곽선에 화살표 모양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산 두 개가 볼록볼록 있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랑 확 다른 모양으로 가운데 면 부분이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이미지가 좀 더 확 튀어나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수정하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광택 윤곽선 모양으로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깊이와 크기 값을 한번 만져서 조정을 해줄 텐데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깊이가 너무 깊어서 뭔가 볼록한 이상한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깊이를 조금 더 얕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지금 74 정도로 세팅 값이 되어 있는데요. 수치를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깊이를 한 32 정도로 세팅을 했더니 아까 이상하게 좀 볼록볼록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미지가 예쁘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230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조금 더 키워서 250으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입체감이 확 살아났죠? 이렇게 모양을 다듬었다면 이제 엔터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전체적으로 볼록한 느낌이 되었지만 조금 더 볼록하게 해달라는 의뢰인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리 코팅된 가장자리 부분도 지금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으로 가시면은 first 복사 4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first 복사 3의 경우에는요, 이 유리 코팅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덧대었던 친구 있죠. 그 위에 있는 first 복사 4 유리 코팅을 덧댔던 이 친구를 한번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모양을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좀 더 볼록하게 코팅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크기 값만 조정을 해 볼게요. 크기가 지금 46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 값을 슉 올려서 한 81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두터운 느낌의 테두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크기만 살짝 올리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면도 좀 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도 훨씬 두껍게 볼록하게 코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창 맨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아까 빠르게 짚고 넘어갔던 요 레벨 그레이디언트 맵 색조채도 밝기 대비라는 친구가 있죠. 우리가 면을 좀 더 볼록하게 수정했기 때문에 살짝 아까보다 색이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좀 더 진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이 효과 레이어들을 값을 조금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레벨 1이라는 친구를 한번 수정을 해 볼 텐데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 레이어에 썸네일 있죠. 요게 잔디 모양처럼 생긴 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레벨 조정값이 뜨는데요. 여기 레벨 값에 보시면 이상한 막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린 이 그래프 자세히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 그래프 하단에 있는 검은색, 회색, 흰색 마커가 있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레벨이라는 친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영역, 흰색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검은색 마커를 드래그해서 검은색 영역이 쭉 커다랗게 늘어나면은 이미지가 새까맣게 어둡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고요. 이번에는 흰색 마커를 이렇게 쭉 당겨서 흰색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이렇게 조정했더니 이미지가 새하얗게 너무 밝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영역을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흰색 마커를 이렇게 당겨와서 밝은 부분을 좀 더 쨍하게 해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회색 친구 있죠? 이 회색 친구를 흰색 쪽으로 조금 더 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 마커 쪽 있죠? 요 검은색 마커 쪽에 검은 영역의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요 정도로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색감이 되었죠. 훨씬 더 볼록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레벨 값을 조정했다면 저는 속성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쇽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밝기 대비라는 항목이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수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가 볼록하게 만드는 것까진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더 밝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대비라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요. 이 햇살 모양 있죠? 이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속성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비값을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려보면은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식으로 색의 차이, 그러니까 대비값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9로 세팅했는데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요. 살짝만 내려서 43 정도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밝기 항목도 살짝 조정해봐도 되는데요. 지금 5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살짝만 올려서 한 61 이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밝기 대비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아까처럼 속성창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한 입체감의 모양, 그리고 이미지의 색감을 조정해 주었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볼록한 모양으로 입체적인 모양이 살아있는 크롬 글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의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의뢰 내용은 글자에 쇠맛 느낌이 나는 효과를 입혀주세요 라는 의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사와 엠보스라는 기능을 겹겹이 쌓아서 이런 독특한 쇠맛 느낌이 나는 텍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의뢰인분께서 이 쇠맛 느낌은 괜찮지만 조금 더 글자가 볼록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 요청 사항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값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특히 이 글자의 면이 처음엔 너무 어두웠다 보니까 글자가 덜 볼록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이 조금 더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입체감의 모양, 그리고 이 테두리에 유리 코팅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을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조금 더 볼록 튀어나와 보이도록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쇠맛 느낌이 나는 글자를 만들고 수정 요청 사항을 적용하는 재밌는 의뢰를 하나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지만 천천히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고 재미있었죠? 본 강의에서는 훨씬 더 다채로운 의뢰, 그리고 더 재미있는 포토샵 기능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본 클래스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